법의 시행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일이라면 법 위반으로 징계도 받았는데 추가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다면 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죠? 공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 어떤 날보다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2022년 5월 19일, 저는 오늘을 등불 같은 날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긴 했지만 공직사회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편법, 잘못된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일인 오늘이야말로 훗날 분명 등불 같은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 제도는 2018년 4월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돼서 적용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행동강령은 제재 수준이 약해서 법적인 한계가 있었고, 특히 언론에 대서특필된 모 공사의 부동산 관련 부당한 사익 추구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실질적이고 보다 강력한 처벌의 적용이 가능해진 일반법, 즉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드디어 시행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충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어 공적인 업무 수행 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지켜야 될 10가지 행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형벌에 처하는 법이죠. 이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신고 의무와 5가지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제시해주는 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무 관련자가 사적인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지구 내에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역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업무활동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 담당 공직자 가족은 정당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용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 공직자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는 당연히 사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신고 및 제한사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및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라며 청렴한 LX님들은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